깨 있는 게 저밖에 없으니까 자꾸 이제 놀아달라고. 어, 애들도 방학이 요즘 그래가지고. 어. 오늘 진지원 선생님 못 오시나? 아직 교동이 있으신가?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아닌데 못 오신다는 말씀 없으셨는데. 예, 없으셨어요. 어제 오셨을 것 같은데. 아, 들어오시네요. 예. 그러니까요. 엊그저께 1박 2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지 알았는데 한 10시네요. 하여튼 교동도를 갔다 왔습니다. 예. 교동도가 고려시대에 거기가 곡창지대였더라고요. 아, 고려시대. 예. 근데 이제 강화도 말고 교동도가 그 섬 4개를 전부 간척을 해가지고 하나의 섬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간척지가 모두 농지가 된 거죠. 아, 예. 그리고 이제 교동도와 강화도를 이제 연육을 또 했고요. 그런데 이제 교동도 북쪽이 바로 항해도 영백하고 가까운 곳은 1.8km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해안선을 모두 다 철조망을 다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석하는 사람 한 분은 이 철조망을 치는 근거가 뭐냐라고 국방부에 질문을 했대요. 네. 그랬더니 답이 온 게 딱 한 줄. 국가 안보상 문제다. 국가무상. 그 철조망이 없다면은 이 해안선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적인데. 그리고 이제 거기 교동도에 이제 그 넓은 이제 평야를 이제 그 농업용수가 필요하니까 이제 저수지가 굉장히 큰 저수지가 고구리, 이제 지명이 고구리죠. 고구리 저수지와 난정 저수지, 이 2개의 큰 저수지가 그 농사를 짓는 데 쓰는데, 거기 농토는 이제 70년대 초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이제 농토를 전부 뭐하죠? 기계화해서 농업 기계화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다 한 거예요. 정리를 농지 네.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농토들은 전부 그 분농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농토들도 한 70%는 서울 사람을 비롯한 외지인들이 주인이다. 그렇게 하더라고. 하여튼 교동쌀은 그 좋은 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강화도보다 더 쳐준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1박 2일 하면서 참 저하고 같이 잠을 잔 사람이 그 교동에서 그 강화군 구의원을 했던 사람하고 이제 같이 잠을 자면서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교동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금요 독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공 원장님이 맨 먼저 토론에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공 원장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토론에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시청자도 참 지난주에 제가 그
부터 주말에 이제 너무 더우니까 좀 시원하게 이렇게 지내려고 제가 이제 농장에 가서 좀 이렇게 그냥 발 담그고 좀 쉬면서 지난 주말에는 좀 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읽었던 그 책인데, 요 결단의 힘이라는 고도 토기오라는 분의 이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고요. 요 사진은 하도 더워서 그냥 이렇게 지난번에 어딥니까? 연천, 철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렇게 얼음 완전히 있어서 요거 한 장 그냥 올려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었던 내용들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남의 결정된다는 그 표현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성공은 나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으로 결단하는 자기 주도권을 얻는 것부터 시작된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회 구조 탓, 남의 탓은 하지 마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탓하지 말고 하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먼저 자신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몸소 행동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낙심할지 분발할지는 자유인데, 그리고 희망을 품으면 인생은 밝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희망을 버리면 인생은 어두워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최고의 책임자는 바로 나다. 세상에는 남보기 좋은 삶, 남의 평판에 좋은 내 삶이란 것은 없다. 너무 타인의 평가나 의견에 신경 쓰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지 못하고 내일도 남이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전체적으로 책 자체를 요약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읽었던 글 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이 자기가 결단을 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진 대표님 부탁드릴까요? 제가 읽은 책은 퍼스널 애자일 퍼스널 칸반이라는 책인데요. 잠깐만요. 앞전에 수요일 날 그때 앱 소개할 때도 잠깐 나왔던 건데 지금 왜 화면이 공유가 안 되나 봐요? 그랬어요. 나간 거. 됐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개인들이 자꾸 바쁘다, 아니면 나 너무 지금 요새 혼란스럽다 막 할 때 그거에 대한 원인일 수도 있고 해결책일 수도 있는 그런 책인데요. 예. 근데 이번에 보시면 이 책에서 제일 요점은 그냥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첫 번째가 무조건 할 일 목록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대로 누가 일을 안 해준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너무 복잡하다 할 때는 뭐냐면 할 일 목록을 보이게 안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들도 자녀들한테 쟤는 말을 안 들어 그러는데 목록을 적어서 애들 보이는 곳에다가 적어준 적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일이 많고 복잡하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할 일 목록을 적어서 눈에 보이는 데다 안 적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건데 우리는 그거 적는 게 귀찮아서 더 복잡한 상황을 그냥 감수하고 있는
사실은 그건데 나중에 그거를 이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시각화, 무조건 목록을 만들어서 보이게 만드는 거.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잔뜩 적어 제끼기만 하면,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은 그게 많다고 이번에는 안 한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또는 할 수 있는, 건드릴 수 있는 건을 제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이제 재밌는 대목이 나오는데, 아이 때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 좋아하는 그 작은 쿠키를 하나를 이렇게 던져주면 낼름 받아 먹는데요. 근데 공중에다 2개를 던지면 2개를 순서대로 착착 받아 먹는데요. 3개도 던지면 받아 먹는데요. 굉장히 잽싸게. 근데 한 주먹 집어갖고 휙 던지면 그러면 하나도 못 먹고 멍하니 얼굴에다 얻어맞고 있대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각화하는 거 중요하지만 실제는 거기에서 몇 개를 딱 뽑아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대부분의 사람은 3개 넘어가면 그냥 포기를 한대요. 예. 그래서 하루에 할 수 있는 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꼭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뽑아서 딱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표현하는 거. 이게 두 번째 거. 진행 중인 업무의 수를 제한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거를 여기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되게 쉬운 원칙들인데 이것들만 가지고 이제 정말 복잡한 일들을 해내는 그런 쪽 전문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중요한 거를 결정하거나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거를 먼저 땡겨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 그거를 자꾸 피하면서 나머지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중요한 거를 먼저 땡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일은 하고 진행을 해놓되 결단을 내리는 거를, 그거를 자꾸 땡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계획을 처음부터 다 세우고 결단을 자꾸 내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는 실행을 해야 되는데 결단을 내리면 뭐가 될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은 정말 안 내리면 안 될 상황, 결단을 안 내리면 안 될 상황까지 미루는 거 있잖아요. 오히려 결단을 안 내리면 안 되는 상황까지 미루고 그 대신 그 시간에 해야 할 거를 그냥 실행을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를 실행하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거는 하되 그것에 시간을 쓰고 결단만 내려놓고 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그게 나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단은 어쩔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미루면서 일은 하는 거. 요게 이제 이 책의 전체적인 요약이었습니다. 보면서 이제 그 노션으로 kanban 만드는 거, 그거 아마 그 설명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수업에서 빠진 분도 지금 계시는데, 예, 근데 그거하고 너무 잘 맞아가지고, 예, 그래서 아주 즐겁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라고 하는데 그게 힘드니까 자꾸 미루는 그런 현상이 좀 있죠. 오늘도 역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장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유 대표님, kanban이라는 게 그 일본 말인가요? 선반? 간판이에요, 간판. 간판. 간판의 일본 말이에요, 간판.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게 딱 이렇게 박아놓고, 시각화. 예, 시각화. 그러니까 원래는 간판 보드인 거예요. 예, 일본식 발음이군요. 이영진 대표님, 그러면 에자일은 뭐예요? 일본 말인가? 에자일. 아니요, 에자일은 일본 말은 아니고, 에자일은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우리는 계획을 착착 세우고 꼼꼼하게 계획을 다 세운 다음에 움직이는 거, 그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제일 나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꼼꼼하게 해갖고 잘 해놓고 한다는 거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워낙 변수가 많고 빨리 변화가 되니까 바로 할 수 있는 거를 얼른 만들어서, 아까 시각화랑 비슷한 건데 얼른 만들어서 시제품을 빨리 내놓고 그걸 뜯어 고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방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에자일이라든가 린 작업 방식이, 린이라고 하는 LEAN이요. 예, 그래서 린이라고 하는 거
린 스타트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저쪽에 잠깐만요. 전 지난주에 그 오디오북으로 읽은 책은 천년의 독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이게 천년이라는데 이제 필이 이렇게 꽂혔습니다. 천년. 그래서 전 이제 천년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울진에서 근무할 때 그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주목.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이제 금강송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아,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천년이라는 의미가 눈에 좀 들어왔고, 천년의 독서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책 제목에 이제 관심이 가서 한번 그 오디오북으로 한번 쭉 읽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읽은 거 가지고 이제 서평들을 쭉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일본 작가는 우리가 사서라 그러나요? 이게 북컨시어지라고 하는 이 하나의 그 저 직업, 이게 이제 그 서점 쪽에서 이제 근무하는,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그 직업인 것 같아요. 컨시어지, 북컨시어지라고 하는 직종에 근무하는데, 일본에는 뭐 13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는 그 작가가 이제 그 천년의 독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술을 했는데,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점에서 뭐 좋은 책들을 계속 이제 하는 게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고전에서부터 현대 작품에 이르기까지 그 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에게 읽혀온 책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지혜의 목록이라고 불러도 좋은 200여 권의 책들을 이 저서 안에 이렇게 쉽게 풀어서 쭉 추천할 만한 내용들의 책들을 어떤 그 분류별로 선정을 해서 쭉 이렇게 엮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제 7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연의 책, 필연의 인생이라고 하는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엠포시라고 하는 그 공감 능력, 그래서 편견을 넘어서는 상상력, 그래서 공감에 대한 것을 이제 타인의 신발을 신어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어떤 그 한 단어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풀이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에 일하는 방식,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어떤 그 성장이라는 악몽, 5장에는 그 또 식탁과 요리의 어떤 그 음식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기술, 명상과 뇌,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삶, 이런 부분에 대한 책들을 요약을 했고요. 7장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엔딩 그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냥 죽음을 생각하다, 이런 내용으로 7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서점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본 그러한 그 각 분야에서 이제 그 뛰어난 도서들을 선정을 해서 그 부분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해 준 부분들이 상당히 그 어떤 그 편집의 기획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참 그 일반인들이 생각도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책을 쓴 게 상당히 좀 독특했고요. 여기 이제 천년간 촘촘히 이어져 온 독서는 지금의 세상을 만들었고, 우리가 막닥뜨릴 독서는 앞으로의 천년의 세상을 만든다. 이런 또 의미 있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천년의 독소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7장에 죽음을 생각한다까지 섭렵을 했으니까 200권 속에 그 죽음에 관한 도서가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순재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꽁지로 들어왔는데. 저는,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법을 요새 읽고 있어요. 예.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이 말하자면 이제 설명을 잘 해야 된다. 제가 그 미트에서 이제 소셜 서포트즈 화상 수업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느끼는 게 이 책에서 육가 원칙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 마무리 뭐 주먹구도 식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던 그런 생활이 완전히 조금 화상 수업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 여기 이 책을 보면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 뭐라고 하셨어요?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균남 대표님 저기가 켜 있었구나. 그래서 혼잣말이 들리셨어요. 그랬구나. 네. 여기 보면 저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엘버트 메라미언 박사님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이미지를 차지하는 게 55%나 된다는 이 통계를 이렇게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도하고 내가 이제 육가 원칙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제 태도하고 전달 방법 또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은 진짜 도움을 제가 좀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스피치 책이라든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책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회장님은 그 웃음 치료라고 하는 그 자료 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청중을 휘잡고 계시지 않는가요? 근데 이 청중을 10초 안에 사로잡는 기술책을 읽고 계시군요. 얼마나 더 발전할지 기대됩니다. 강기남 대표님 부탁합니다. 엄소거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꺼져. 첫 번째 그 공원장님께서 발표한 그 결단의 힘이라는 거와 맥락이 좀 비슷한 게 희망을 품는 자, 자로 굴러 우로 굴러라는 김명한 이분이 그 한미연합군의 사령부 작전 계획 처장까지 했던 분인데 그 내용과 너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 운명을 두려워하지 말라와 그 향기 있는 오늘을 위하여 스스로 낮으면 세계는 넓다 이런 내용이고 이 내용의 책의 내용이 그 사람의 그 일생에 대한 걸 조금 그려져 있는데 아까 우리 공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잠깐 보았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유영진 대표님께서 발표하신 그 책은 조금 더 깊이 보려면 어디 들어가면 책을 사서 읽어야 되나? 아니요, 그냥 밀리에 서재에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밀리의 서재에 있는 책들은 오디오북으로 아예 돼 있는 게 있고 오디오북으로 안 돼 있는 책도 음성 읽기 선택하면 읽을 수가 있어요. 네. 그 자체에서 TTS로 읽어주거든요. 네, 그렇게 들으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전에 언제 이 제목을 들어본 것 같아요. 잘 어울러, 울러. 네, 네. 군인이니까. 네. 네. 좋은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유됐나요? 안 된 것 같군요. 예. 이제 됐나요? 예. 저는 지난 주간에 어머니 유산이란 책을 읽었어요. 일본의 미즈무라 미나에 작가가 쓴 책인데, 이게 저 집 가까이에 꿈벗 도서관이 있는데 신탁도서관에 꽂혀 있더라고요. 근데 유산이란 말에 꽂혀서 이게 대출 받아왔는데 책이 538쪽이나 돼요. 꽤 길죠. 근데 이 책은 이제 어머니가 사망한 날 실버타운에서 얼마를 물려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자매 통화로 시작해가지고 세대 간의 모순과 갈등,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고충과 희망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1부와 2부로 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 임종, 자매들의 가족 돌봄과 인생에 대한 고민이 중심으로 이어지고 2부에서는 남편의 애도와 이혼, 외할머니와 어머니 삶 속에 연결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침내 죽었다는 흥분,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죽기를 바랐는지 모르죠. 그 어머니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기쁨을 만끽하는 자매의 대화는 담백하지만 어딘가 서늘하죠. 어머니에게 휘둘리는 사이에 살아갈 욕망이 눈에 띄게 시들었고 월경도 불기치게 되는 등 건강도 나빠진 데다가 동생의 미스키는 남편과의 문제도 있었죠. 대학의 안신력 휴가를 얻어서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남편이 미스키보다 젊은 여자와 연애 중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미스키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그리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그런대로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파리 유학도 다녀왔고 남편은 대학 교수고 본인은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그런대로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행하다고 느낀 거죠. 상류사회를 열망했던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사치를 좋아해가지고 서구의 기종문화를 동경하며 높은 곳으로 올라오기를 꿈꿨고 그런 욕망은 딸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욕망을 그대로 투영한 삶을 충실히 살아온 언니, 로맨스 소설 속 주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소설처럼 살기를 바랐던 외할머니, 그 속에서 이들과는 다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동생 미스키였지만 그녀의 삶 또한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다세라가 3대는 평생 꿈을 꾸며 살아가는데 아름다운 것에 집착하고 고상하고 향기로운 세계를 분화방처럼 쫓죠. 분수도 만족도 모르고 딸들은 아버지에게 지독한 아내였던 어머니를 싫어했지만 병실 같은 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어가지고 그 돌봄을 계속합니다. 그 자신 인생이 끝났다는 불행에 미쳐 날뛰는 어머니를 보살피고 받아주는 것 또한 수월한 일은 아니었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늙고 병든 아버지를 병원에 쳐넣었던 어머니를 어떤 자식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서로에 대한 원망을 대놓고 드러내는 모녀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며 여러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좀 독특하게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는 내내
늙은 부모를 보살피는 것에 대해 돌봄 노동과 모녀 관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늙음이라는 짐을 가지게 되죠. 미즈무라 미나의 작가는 가족 관계에 대해 그 중에서도 모녀 사이의 여각 관계에 대해 사실적으로 그려내면서 인간이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찰력 있게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유산이라는 것이 재산이라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현실이라는 점이 더욱 마음 한켠 서늘해지는 작품입니다. 남다른 여성 3대의 아주 특별한 얘기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죽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참 이제 많은 내용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보면은 오늘 밤은 어머니의 경야다. 이 경야라는 말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기 전에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이 관 옆에서 밤을 새워 지키는 일. 요즘 장례식장에서 밤새워 보기가 힘들어지죠. 가족들만 모여서 가족 친지만 모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이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휠체어에 모시고 다니는 공원에 다니는 그런 걸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설에 입소한 가족들을 돌봄하는 이들의 그 힘든 내용이 여기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또한 이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테레사 수녀의 사망 기사에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세상에 무거운 짐이 되고 누구나 피해 달아나는 자가 찾아오라는 그런 장소로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집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지금 고독사가 많아지는 시대인데 홀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돌봄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골든 이어스라고 하는 좀 상위급 실버타운에 그걸 어머니 성향에 맞춰서 꾸며주는 그런 얘기. 어머니가 이제 이 반치매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그 옛날 화려함을 추구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이제 맞춰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엄마의 존엄협회 선언서 복사한 거지만 엄마가 상가식에 늘 말했잖아. 구급차로 유성되면 반드시 보여주라고 말이야. 우리나라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같은 건데 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도 최종적으로는 주치의의 연명의료 계획서에 의해서 연명의료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 어머니가 주소록에 자기가 죽었을 때 전화해야 할 사람은 이중 동그라미, 사망 통지만 해도 도울 사람은 동그라미를 빨간 펜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장례식에 초대할 명단을 미리 준비를 했는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유골을 뿌리는 장소도 정해두고 결과는 장례식을 치르지 않는 모습이 좀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이게 안 죽으니까 이 대체 언제쯤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돌봄의 힘듦을 호소하는 얘기. 여기에 또 독특한 얘기는 이 남편이 예도하는 것을 지메일을 보면서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지메일을 보니까 이 젊은 여자하고 메일이 왔다 갔다 한 거라서 남편이 외도를 안 왔는데 거기에 이제 남아있는 그런 그 정보를 이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쓰레기 같은 데이터들이 본인 사후에도 넘쳐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온천 여행을 어머니 장례 후에 온천 여행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주인공, 또 남편의 외도로 해서 이혼을 결심하지만 그 이혼할 것이다라고 딱 선언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 경제적 불안을 또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주거 문제를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 이막에서 홀로 살 때 주거는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과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구글에 나왔던 이 클라우드에 보관되고 있는 데이터의 문제가 여기도 언급이 되고, 이 주인공이 자기가 이제 이혼을 이제 통보를 해요. 신랑한테도 하고 그 애인한테, 정부한테도 하는데, 이혼이 결정될 때까지 자기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장을 작성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을 때 사용될 유언장을 작성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젊을 때는 추상적으로밖에 알지 못했던 죽음이 두뇌와 전신을 덮칠 뿐만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덮치는 것을 느끼는, 그러니까 늙음에 대한 대비가 필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멋지죠? 미나물의 마즈무라 미나의 작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제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저기 진재근 선생님 너무 잘 들었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장례식에 오실 분이 만약에 아버님이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의 지인들 리스트를 이렇게 체크하다 보니까 오실 만한 분이 없다고 해서 장례식을 안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뭐 그런 설명은 없는데, 아버지 때도 장례식을 안 치렀고 지금 어머니 죽은 이 상태에서도 안 치렀는데, 아버지는 엄마가 완전히 그 요양시설에 방치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어떤 그 장례에 오는 사람한테 아버지의 죽음 과정을 설명하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안 치렀고, 엄마는 이 일부러 아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좀 이제 좀 복수라고 할까요? 그러면 일본의 정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조용하게 치르고 장례를 안 하는 그런,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장례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잘 안 하는 경우도 나름대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구나. 예, 조금 이제 그 일본 문화가 그 이웃에 패 끼치는 걸 좀 싫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장례식이든 결혼식이든 꼭 초대받은 사람만 가요.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은 그 부의금이든지 축의금을 좀 많이 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장소는 좀 고급스럽게 준비를 다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대받은 사람이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 그렇게 이제 문화가 돼 있고, 그렇게 가다 보면 축의금이든 부의금이든 그런 걸 적정 금액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남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도 시간이 한 10분 지났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없으면 이제 아주 무더위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요. 건강 챙기시고요. 우리 공원장님 아까 시원한 여름 보내주셨던데 시원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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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겠습니다.